최종 학원 선택은 아이가, 그리고 부모는 괜찮은 학원을 뽑아서 보여주는 역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구독자 사연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의하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신다고 이게 다 나가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이 사연은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연은 그 사연을 보내신 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 사연 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그러니 저한테 사연 보내실 때 내 사연 보내면 얘가 영상 찍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구독자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케미님. 저는 올해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6월 모의고사는 31311, 9월 모의고사는 21113, 그리고 최종 수능은 43344. 슬픕니다. 이게 1, 2, 3을 섞은 성적은 어쩌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6, 9월이 다 1, 2, 3을 섞어 있죠. 근데 수능에 4, 4 이렇게 고르게 떨어지기도 사실 힘든데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예측합니다. 저는 9월 이후에 아이에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왜냐면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이렇게 골고루 떨어지는 거. 뭐 9모를 기준으로 21113이 수능 때 뭐 51112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아이가 연애를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부모님 그러시더라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너무 슬픕니다. 이게 참 재수를 1년 더 한다는 게 사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몇 달을 좀 잘 보냈으면 대학 가서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독서실을 다니며 인강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이번 수능을 망치고 나서도 재수를 독재 기술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늘 1타 강사를 운운하며 인강 단과에서 잘 나가는 강사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결국 수능은 3, 4등급.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거죠. 고3 때 했던 방법을 재수해서 또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보면 인강으로 열심히 모의고사 때 잘 맞았는데 결국 수능에 내려갔잖아요. 연애를 하고 이성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고르게 떨어져 있고, 이럴 경우에 사실 재수해서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죠. 내가 고3 때 진짜 인강에 1타 강사, 유망 강사 널렸잖아요. 그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했는데 수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이제는 1타 강사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내가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를 직접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강사가 이 아이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1타 강사가 나에게 너 이거 더 해야 돼, 너 이 부분이 약하네, 막 이런 코칭을 수시로 해준다면 최고죠. 정말 최고의 학원이 되겠죠. 근데 1타 강사들은 너무나 바빠요. 수업을 찍긴 하지만 개개인의 학생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 이미 1타 강사 수업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수능에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는 자기를 제대로 들어봐줄 강사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더 이상 1타 강사를 운운하지 말고 종합기술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생활 패턴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아이는 자꾸 독재만을 고집합니다. 아이가 독재를 고집하는 이유는 일반 종합학원은 잘 가르치는 강사도 없고, 잘 가르치는 강사 이미 많이 들었잖아. 잘 가르치는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 인강이나 1타 수업을 들으면서 잘 가르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1타 강사나 인강은 기본 개념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심플하게 문제와 연결된 개념만을 설명해 주는데, 구구절절의 설명이 끼면 강의가 되게 루즈해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일반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은 이 구구절절의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단단해야 제대로 된 안정적인 1등급,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창의력과 응용력을 키울 수 있어요. 진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볼게요. 잘 가르치는 강사도 없고 내가 듣기 싫은 수업도 억지로 들어야 하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진짜 오릴 맞고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는 애들 있죠. 자기가 이미 1, 2, 3 뭐 특정 등급이 부족한 거지 대부분의 과목이 1, 2등급이야. 이럴 경우에 필요 없는 수업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2, 3, 4 아이들이나 4, 5, 6 아이들이 A라는 선생님 너무 못 가르친대. 저 선생님 수업 듣기 싫대. 근데 제가 있었던 학원에 늘 상위권, 막 모의고사 보면 112, 막 이렇게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그 수업에 대한, 그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그냥 듣는 거야. 자기가 다 알아도 듣는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읽어볼게요. 제가 중간중간 자꾸 사설이 길죠. 근데 이게 이 중간에 이 상황과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 이제 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잘 가르치는 강사도 없고 내가 듣기 싫은 수업도 억지로 들어야 하고 자습 시간은 한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업에서 내가 모르는 게 없고 그 수업을 잘 이해한다면 그 수업 듣는 걸로 그 개념을 끝내기 때문에 자습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 애매한 게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제대로 빨리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습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선택하신 종합기숙학원도 알려주시면 아이와 함께 가보고 종합으로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뭔가를 신청하는 게 처음입니다. 용기 내어 한 선택이니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사연을 보낼지 몰랐다. 저는 감동합니다. 잘 모르시면서도 이걸 꾸역꾸역 찾아서 사연을 보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쭉 그 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재수 기숙학원 종합학원에서 거의 15년 정도 최소 5,000명, 6,000명의 재수생과 직접 이제 피드백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결국 원하는 성적을 내서 의대 가고 극상위권에 가는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특정 강사를 평가하지도 않고 자기가 당연히 다 알겠죠. 이미 1등급인 아이들인데 특정 과목이 부족해서 1년을 더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당연히 알겠죠. 그러나 그 특정 수업을 빠진다거나 듣기 싫다거나 이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애매한 아이들이 늘 강사를 평가하고 늘 잘 가르치네 못 가르치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강사들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다 강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필요하니까 진행하는 수업인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그거 다 아는데 왜 들어? 근데 수능 쳤는데 4등급이야.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112, 131, 수학이 3에서 1로 왔다 갔다 거리긴 했으나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 시간을 루즈하게 보냈고 어찌됐건 수능에 이런 애매한 등급을 낸 아이예요. 그러면 고3 때 계속 인강 들으면서 공부했다면 인강은 재수 종합을 선택해도 들을 수 있어요. 틈틈이. 근데 메인과 서브를 바꾸는 거죠. 메인을 실강으로 두고 서브를 인강으로 둬서 이제 이 선생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아, 내가 이게 약했구나. 내가 이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이렇게 받아보니 못 푸네. 이거를 자기의 단점을 깨달으면서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고3 때 했던 짓을 안 해야 성적이 오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께는 말씀드렸어요.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또 독재를 가면 또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잘 모르는데 당연히 안다고 해서 넘겨버리고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건 학생입니다. 독재하겠다는 아이를 강제로 종합을 보내서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설득할 수 있죠. 네가 이러이러했으니 우리 종합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종합과 독재를 다시 비교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독재로 가겠다고 하면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종 학원 선택은 아이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공부를 할 거고 아이가 독재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강제로 종합을 보내면 이 아이가 종합에서 계속 독재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역할은 좀 괜찮은 학원과 괜찮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직접 보여주고까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우리 아이가 이 머릿속에 자기가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깨지 못해요. 그래서 특정 종합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괜찮은 종합을 뽑아서 그 종합에서 아이가 직접 상담을 받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선택하면 보내야 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종 학원 선택은 아이가 그리고 부모는 괜찮은 학원을 뽑아서 보여주는 역할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런 사연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이가 자기만의 이상이 있거든요. 꿈. 근데 그건 꿈이에요. 꿈. 현실과는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무리 재수생을 많이 보고 재수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아이의 마음을 독재를 가겠다는 아이의 마음을 종합으로 확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학생 본인. 그래서 그 학생 본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가 그럴 수 있나? 그럼 한번 가보기나 할까? 라는 마음으로 종합과 독재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면 보내는 거고 아이가 종합 상담을 받고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종합으로 가면 다행인 거고 이렇게 라인을 잡고 부모님들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아이에게 괜찮은 선택지를 주시면 아이의 재수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